부분이 나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눌러보면 95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펴게 되면 95페이지인데요. 앞부분은 간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구글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 안내를 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빠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영상 시청하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데 처음 강좌다 보니까 처음 안내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리되는, 자, 일단 문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을 통한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구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걸 구조화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한 다음에 자동화 어떤 로봇이나 이런 부분 기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문제 분석입니다. 자, 문제 분석에서 우리는 처음에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로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현재 상태는 뭐냐면 현재 처리되게 된 자료 상태를 현재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목표 상태는 뭐냐면 이걸 적절한 형태로 원하는 자료를 만든 상태를 목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할 때 그 요리 완성된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재 상태는 재료가 그냥 있는 상태, 목표 상태는 요리가 완성된 상태. 그래서 적절한 상태로 자료를 완성한 상태. 실제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영일이가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한번 설정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한다? 문제 분석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분석에서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파악하고 이 수행하는 과정을 정의하는 그 과정을 문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보면요. 자, 핵심 요소를 추출하는 거예요. 핵심 요소 추출. 자, 우리가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될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핵심 요소. 그래서 여기 핵심 요소를 추출한 거를 보게 되면 표지판이죠. 여러 가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실제로 사진을 찍게 되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거를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안내할 부분만 딱딱 뽑아서 핵심 요소만 뽑아서 이렇게 핵심 요소를 추출을 해서 구조화한 지하철 노선도가 있을 거고 약도 같은 거 여러 가지 부분이 핵심 요소만 뽑아서 쉽게 안내를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수행 작업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현재 상태가 있고 목표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현재 상태에서 A라는 수행 작업을 하게 되고 B라는 수행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상태가 이쪽으로 되게 어떤 똑같은 감자를 가지고도 여기 짜장을 만들고 아니면은 감자탕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감자를 어떤 식으로 요리를 했을 때 다음 상태가 되겠죠. 거기에서 다음 수행 작업을 하고 그 상태에서 다음 수행 작업을 하고 했을 때 이렇게 돌아온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목표 상태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수행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어떻게 정리하지? 수행 작업 크기 순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씩 책꽂이에 꽂아놓고 나면 짜잔 하면서 정리가 되겠죠. 이런 게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어떤 수행 작업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를 추출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글 읽기를 잘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든 국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객 명소들에서 어떤 흑해가 있는데요. 이 흑해에서 지도로 나타낸 것 같은 형태로 둘러싸인 각 국가들에서 여객선 노선 2개를 선별을 하고 개통하고자 한답니다. 자, 이럴 때 각각 1번부터 100번까지 시계 방향으로 번호를 쫙 매기는 거죠. 여기서부터 1번부터 쭉 매겨놓고요. 그 다음에
여객선 노선을 두 개로 표현이 된답니다. 어떤 한 노선의 설계는 두 개의 번호로 표현이 되죠. 즉, 시작점과 끝점, A, B로 이렇게 노선을 하게 되면 A에서 출발해서 B의 노선으로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쪽이 A, 이쪽이 B라고 설정해두면 A에서 B로 운행하는 하나의 노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개의 서로 교차하면서 두 개의 서로 노선이 교차하면 사고구의 위험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노선은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4개의 정수를 이용해서, 즉 노선 2개죠. 노선 하나에 각 시작점과 끝점, 그거를 정수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왜? 1부터 100까지 번호를 매겼으니까요. 이러한 노선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보자 라고 할 때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수행 작업 핵심 요소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여기에 선생님처럼 이게 안 돼 있죠? 여기를 내용을 작성을 할 때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선생님 복사를 일단 미리 해놓고요. 여기를 복사를 해서요. 컨트롤 C, 이왕이면 복사, 오른쪽 단추 눌러서 복사하는 것보다는요. 단축키 컨트롤 C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컨트롤 V 단축키를 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컨트롤 C, 컨트롤 V만 사용해도 문서의 작업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죠. 이렇게 붙여넣은 다음에 현재 상태, 이 문제에서 현재 상태가 무엇인지, 목표 상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될 작업은 무엇인지, 이거를 수행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죠. 선생님은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여기에 현재 상태를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여객선이 없어 관광지 방문이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여객선을 운행하여 관광지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해놓고요. 수행 작업은 2개의 여객선 노선을 개통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핵심 요소는 2개의 노선이 서로 2개만 선정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노선이 교체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선생님 답처럼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생각, 답이 없는 거니까요. 답이 다양하게 나오는 걸 선생님은 원하는 거고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구나. 저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구나. 이 글을 통해서 읽는 사람의 모든 생각이 다 다르겠죠.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죠. 비슷할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개인 생각을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퀴즈입니다. 자, 문제를 분석하는 이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현재 상태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맞죠? 현재 목표 상태란 현재 상태에서 한 단계 진행된 다음 상태를 뜻한다. 목표 상태, 다음 진행한 상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상태를 목표 상태라고 하니까 X가 되겠죠. 다음 상태와 목표 상태는 같을 수도 있겠죠. 다음 상태가 바로 한 단계를 거치면 바로 목표 상태로 된다라고 하면 목표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분해입니다. 자, 문제 분해와 모델링을 왜 하는가? 자, 문제를 분해를 합니다. 왜 문제를 분해할까요? 문제가 복잡하니까 어떤 복잡한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풀어보게 되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겠죠. 그래서 문제를 분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부분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그걸 분해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방법,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는, 분류를 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뭐 숨은 그림 찾기에서도 문제를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쉽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모델링은 뭐냐라고 할 때 복잡한 문제를 쉽게 이해하여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표현한 것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 요리를 할 때 요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다 보면 각자 다양한 방법이 나오죠. 그것을 어떻게 영상으로 녹화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글씨로 레시피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모델링이라는 대표적인 예가 퀘니스베르크의 다리 건너기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퀘니베르크의 다리 문제가 알고리즘 문제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그래프를 표현할 때 나오는 건데, 이런 길을 건널 때 어떻게 한 다리 하나만 건너서 모든 부분을 방문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봤을 때 한 붓 그리기 있죠? 한 붓 그리기. 뭐 퀴즈 같은 것도 있죠. 한 붓 그리기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부분을 다 걷어내고 핵심 요소만 뽑아내는 거예요. 다리만 뽑아내서 다리의 위치를 놓고 이거를 구조화한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구조화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가장 구조화가 잘 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퀘니스베르크,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퀘니스베르크의 다리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조화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구조화를 할 때 모델링에는 텍스트 기반 모델링, 이미지 기반 모델링, 또 문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다른 모델링이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 모델링을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상태 온도를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를 한번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구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상태는 현재 측정한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 온도를 마이너스 100도, 최고 온도를 100도로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 지금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가장 낮은 온도, 가장 높은 온도를 초기 값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다음 상태가 됐을 때는 여기서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여기 값이 됐다 라고 하는 거죠. 26으로 설정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됐을 때는 목표 상태 됐을 때 이거 조사한 온도 중에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가 계산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계산이 안 된 거를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26이라는 값이 빼내고 26을 들어가니까 최고 최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최고 온도가 26에서 28로 변하겠죠. 그 다음에 31일 때는 최고 온도가 31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24가 들어갔을 때는 최저 온도가 24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값들이 바뀌겠죠. 그러면 목표 상태, 여기는 교과서가 잘못 나왔는데요. 목표 상태는 최저 온도는 뭐가 될까요? 23도가 되겠죠. 최고 온도는 32도가 되나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게 바로 텍스트 기반 모델링인 겁니다. 자, 이미지 기반 모델링은 실질적으로 위에서는 텍스트 기반으로 표현했는데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 여기일 때는 최고 온도, 최저 온도. 아무래도 이미지로 표현하게 되면 보기에 편하고 바로 이해에 편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표현할 때 표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지면을 많이 차지하겠죠.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면요. 자, 퀴즈가 나옵니다. 자, 문제를 분해하는 데 있어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문제가 클수록 답이 많다? 아니겠죠. 문제가 작을수록 해결이 쉽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작을수록 좀 해결은 쉽겠죠. 근데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는 분해해서 해결한다. 이왕이면 복잡한 문제는 분해해서 해결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문제 분해의 결과는 항상 일정하다. 문제를 분해한 결과가 항상 분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분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가 작을수록 해결이 쉽다라는 것과 복잡한 문제는 분해해서 해결한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4개 중에 답에 가깝겠죠. 자, 모델링 방법에서는요. 수식 기반,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는 수식으로 어떤 방법을 해주는 게 제일 나을 것이고, 이미지 기반,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텍스트 기반, 글을 써서 표현하는 거,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걸 표나 도형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만 설명했죠. 수식 기반과 표, 도형 기반의 모델링도 있다라는 거. 근데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기반의 모델링. 선생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예시를 둔 거지, 이런 모델링은 없습니다.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 방법이 있다, 모델링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자, 퀴즈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 퀴즈 모음입니다. 전에 했던 부분을 선생님이 벌써
나가게 자꾸 되네요. 안 되면 일단 이쪽 정도는 풀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 퀴즈 모음은 여기에 있는 퀴즈, 여기에 있는 퀴즈,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에 있는 퀴즈. 그걸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선생님이 한번 삭제를 하든가 처리를 할 테니까요. 여기 3번까지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안내되는 부분을 좀 빨리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런다고 그랬죠? 뒤에 부분 프로그램 6단원부터 해갖고 C언어 시작하는 부분을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알고리즘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표현할까,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C언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빨리 진행을 한 학생이 있어요. 벌써부터 막 뒤에 문제 읽는 것 한 번만 눌러도 글 내용만 봐도 이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 중요한 내용은 그 내용을 잘 읽고 해결하는 거고요. 활동 부분을 가보면요. 여기에서 코딩하는 부분이 나와요. 실제 코딩을 하고 제대로 제출을 하고 코드가 제대로 완성이 돼야 그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고 완성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부분에 코드가 과제 수업이 진행이 안 된 걸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특히 6단원부터는 설명을 잘 듣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설명이 상당히 길어졌네요. 26분이나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20분에 꼭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멈춰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